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14-4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화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대화법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법은 총 5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경청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경청할 때의 자세, 그리고 경청해야 될 영역 3가지. 겉에 나타나는 소리만 들으면 안 되고 감정의 소리, 아픈 마음의 소리, 그리고 더 깊이 들어있는 본능의 소리, 이걸 꼭 들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공감. 좋은 대화는 얼마만큼 공감을 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공감. 자, 이제 경청하고 공감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말을 해야 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째는 말하기입니다. 자, 말을 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자기 말을 해야 한다. 말을 하지 않고 비난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말을 하지 않는데 그 속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가끔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아니, 꼭 말을 해야 알아? 산 지가 몇십 년인데. 아니, 내가 말을 안 한다고 그걸 몰라? 자,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정말 답답한 때가 이때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말을 안 하면 모릅니다. 그 속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그래서 항상 말을 해야 되고. 제가 이제 그 조리원의 엄마들 교육하고 또 상담을 할 때 남편과의 관계 갈등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줍니다. 말을 하되 디테일하게 해라. 이것 좀 쓰레기통에 버려줘. 네, 이것 좀 쓰레기통에 버려줘. 그랬는데 아니, 이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쓰레기통이 자, 우선 거실에 하나 있어요. 화장실에 있습니다. 또 저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디다 버리는지, 그래서 남편은 늘 자기가 하던 대로 저 밑에 가서 버리고 왔습니다. 아니, 거기까지 갔다 와. 여기다 버리면 되는데, 이게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을 안 하면 모른다. 그래서 말을 해야 합니다. 대화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해야 될 말, 내가 전달해야 될 내 생각, 마음을 전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제 이야기를 하나 실어놨어요. 275쪽입니다. 빵 한 조각의 사랑이라는 제목인데요. 어느 마을에 금실이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몹시 가난했던 젊은 시절 그들의 식사는 늘 한 조각의 빵을 나누어 먹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사랑과 이해로 극복한 뒤 지금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혼 50주년에 파티를 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부부는 무척 행복했죠.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뒤 부부는 늦은 저녁을 먹기 위해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부부는 하루 종일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간단하게 구운 빵 한 조각에 잼을 발라 나누어 먹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빵 한쪽을 앞에 두고 마주 앉으니 가난했던 시절이 생각나는구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난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듯 잔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지난 50년 동안 늘 그래왔듯이 할머니에게 빵의 제일 끝부분을 잘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몹시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역시 오늘 같은 날에도 내게 두꺼운 빵 껍질을 주는군요. 50년을 함께 살아오는 동안 난 날마다 당신이 내미는 빵 부스러기를 먹어왔어요. 그동안 당신에게 늘 그것이 불만이었지만 섭섭한 마음을 애써 참아왔어요. 하지만 오늘같이 특별한 날에도 당신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당신은 내 기분이 어떨지 조금도 헤아릴 줄 모르는군요. 할머니는 마침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태도에 할아버지는 한동안 머뭇거리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듬더듬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진작 이야기해 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정말 난 몰랐어. 하지만 그 바삭바삭한 빵 끄트머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었어. 자,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할아버지는 토스트를 구우면 항상 그 끝에 바삭바삭 이 부분을 제일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니까 저 사람도 좋아할 거라 생각하고 항상 그쪽을 잘라서 주었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그걸 싫어합니다. 기분 나빠요. 근데 문제는 50년 동안이나 그걸 말을 안 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상대방은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내가 말 안 하면서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로 오산이니까 앞으로는 내가 마음의 이야기를 반드시 물론 전달할 때 부드럽게 잘 전달을 해야 되겠죠. 자, 필요한 것이 뭔지 자기 마음을 전하는 것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하고 물론 중요한 것은 말할 때 잘해야 합니다. 어떤 단어, 어떤 말, 어떤 억양을 골라서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도 있고 분노하게 할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4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감동적인 말, 아름다운 말, 그리고 좋은 질문 하나는 부부간에 감동을 주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며 행복을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 또 이야기 하나가 실려져 있습니다. 전업주부 L씨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녀는 남편의 너는 그렇게 머리가 나빠서 어떻게 사냐는 말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명문대 영문과 출신입니다. 그녀도 명문대 출신이지만 남편과 달리 사립대학 출신입니다. 남편은 공부는 잘했지만 사회적 지능이 낮은 편이어서 거액의 부모님 유산을 사업한다고 다 털어먹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바빠 집안일은 나몰라라 했죠. 사회적 능력이 부족한데도 인정하지 않고 가족은 물론 친척들에게 늘 함부로 말을 해서 인심을 잃어왔습니다. 누구에게나 명령조로 말하고 자기 할 말이 있으면 무조건 상대방의 말을 끊었습니다. 바보, 멍청이 같은 모욕적인 언사가 일상이었어요. 아내에게는 매너를 지키면 큰일이라도 나는 양 툭 하면 너는 머리가 그렇게밖에 안 돌아가요. 그러면서 핀잔을 줬죠. 그렇다고 깍듯하고 예의 바르게 말할 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들에게는 깍듯하게 매너를 갖춰 말했죠.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이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매너맨이라 좋겠어요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L씨는 남편의 그런 태도가 가증스러웠어요. 그때는 남편의 매너 없는 말을 들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가장 표독한 말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머리가 그렇게밖에 안 돌아가냐? 라고 말하면 그래, 나는 머리가 그렇게밖에 안 돈다. 머리 잘 돌아가는 너는 왜 가족 부양 하나 제대로 못하냐라고 거칠게 대들거나 너 같은 것이 좋다고 평생 살 생각을 한 내가 바보지라며 자신이 들어도 유치한 말을 서슴없이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말싸움이 반복되자 내가 남은 인생도 이 남자와 이렇게 싸우며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때쯤에 이제 상담자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자는 그녀에게 남편의 그런 말버릇을 후천적으로 고치기는 어렵다. 그러나 남편의 매너 없는 말이 비위가 상해도 눈 딱 감고 매너를 갖추어 대꾸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남편이 너는 머리가 그렇게밖에 안 돌아가냐라고 말하면 예전처럼 말하지 말고 내 머리가 그 정도밖에 안 돼서 미안해. 그러니까 머리 좋은 당신을 선택한 거지 라고 바꾸어 말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그 말이 입에서 안 떨어진다며 거의 1년 이상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참 어렵죠. 나는 입에서 안 나오는 말은 연습해야 한다며 화장실 갈 때 혼자 중얼거리며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연습한 지 1년 만에 그녀는 남편의 매너 없는 말에 재치 있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달라진 응대에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조용히 입을 다물게 되죠. 며칠간 남편은 그녀에게 말 걸기를 주저하며 눈치를 보더니 조금씩 말을 조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서로 매너를 지키며 관계도 좋아졌죠. 남편의 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하지만 둘의 관계는 만족할 만하다고 합니다. 사실 매너는 다른 사람 말을 위한 게 아니고 매너는 나 스스로도 무시당하지 않고 원하는 만큼 존중받게 만드는 보호막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을 할 때 말을 우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할 때는 매너 있게, 아름답게, 좋은 말. 상대방이 안 좋은 말을 쓴다고 해서 나도 안 좋은 말을 쓰면 더 같이 부딪힙니다. 그때 나는 좋은 말을 딱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도 조심하게 돼요. 이게 바로 언어의 능력입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